자, 3강입니다. 물질적 건강에 대한 얘기는 결국에는 기본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에서 우리가 쭉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양소의 일단 통합에 대한 얘기죠. 영양소. 우리가 영양소의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3대 주영양소와 3대 부영양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자, 체크하게 같습니다. 우리가 영양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머, 뒷자리가 겁나 나고 있어요. 그죠? 자, 영양소의 종류에는 여기 뒷자리가 어때? 몇 가지가 주 영양소 세 가지와 부 영양소 세 가지를 구분한다. 주 영양소가. 그다음 3대 주 영양소가 뭐예요? 호흡의 기질이 될 수 있는 거지. 살포의 기질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탄수화물이다. 그다음이 지질이다. 그다음에 단백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3대 부영양소가 뭐가 있습니까? 물, 무기염류, 그 다음에 바이타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구성성분에 대한 얘기, CH 구성입니다. 여기 6가지 중에서 탄수화물이 누구냐? 뭐라고 무기염류 제외하고 나머지 다 탄수화물입니다. 이 고분점을 쓸 때.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게 CHO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구도 지질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만 모두 있으니까 CHONS. 손수로는 단백질은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1g당 열량을 보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얼마? 약 3 내지 4kcal. 근데 지질은 얼마야? 약 8 내지 9kcal. 오케이? 그래서 탄수화물에서는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할 거야.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탄수화물은 종류를 봤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단당류다.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그 다음에 다당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당류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고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에는 뭐야? 역당, 혈당, 저당. 오케이? 그 다음에 다당류에는 뭐 있죠? 농말, 셀루로스, 글리코젠. 글리코젠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다당류로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 다음에 지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질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세 가지죠. 중성지방. 일반적으로 뭐라고 한다?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에보다 지방산 3개의 분해로 결합된 형태. 위에 있는 글리세롤은 뭐라고? 친수성기. 밑에 있는 지방산보다 친수성기라고 한다. 거기에 인지질이라고 하는 생체막, 그죠? 생체막에 구성되는 인지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글리세롤에 뭐야? 인상기가 하나 딱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지방산이 몇 개야? 2개로 많이 바뀌는 거. 여기가 인지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 몇 개, 2개의 오각형이 뭐야? 하나가 매달려 있는 골룡탄화토다. 그래서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속하는 연고가 콜레스테롤. 그 다음이 호르몬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성호르몬하고 구신, 제로호르몬들보다 이것을 정리해준다. 그리고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이건 통합과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젖사슬과 그 옆에 뭐가 카복실산 그리고 왼쪽에 아미노기다. 그래서 아미노기라는 염기성과 카복실기라고 하는 산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염기성과 산성을 같이 가지고 양쪽성 물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 아미노산의 종류는 약 몇 종류? 20여 종이다. 20여 종. 그런데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요 R이라고 하는 벼사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에 대한 얘기.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다. 혹은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결합이다? 혈수 축합 반응이다. 물이 빠져나면서 오케이?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어딜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탄소가 있고 여기 R1이 있고 여기 H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C와 O 다른 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N과 H 이 결합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CONH의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어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종인데 이들이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 두 개가 있습니다. 비펩타이드 여러 개가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죠. 결합이 되죠. 여기에는 아미노 종류는 20여 종인데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 이 아미노산의 뭐에 따라서 종류와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이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아미노 종류가 달라지면 그래서 그 구조에 의해서 어떤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미노 종류는 20여 종이지만 실제 단백질의 종류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리고 여기서 아미노산에 대한 얘기에서 조금 넘어가 보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인데 요거는 성인보다는 뭔가 아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 8종만 있으면 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 10에서 12종이 더 필요해요. 왜? 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몸에서 뭐였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물이 워낙에 다변화되어 있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뭐했다? 이제는 음식물 통해서 흡수하게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3대 주영양소들, 여기에 주영양소라는 게 뭐가 될 거예요? 에너지원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데 에너지원이라는 얘기는 호흡에 뭐로 사용된다? 세포흡에 기대로 사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주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부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면요. 우리가 부영양소라고 하는 건 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무기영유나 바이타민인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요?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건 무기영유와 바이타민하고 뭐다? 단백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작은 양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절한다 라고 쓴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뭐로 사용됩니까? 비율이 커서 체온 유지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극성 용매로 전망한다. 물질 운반에 용이하다. 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기염류나 이런 바이타민은 과다쯤은 나타나지 않는데 뭐가 나타난다? 결핍증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해 놔야 돼. 마그네슘 부족, 뭐라고? 몸과 떨림, 그지? 얘기 나오잖아. 네, 바이타민 뭐예요?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 뭡니까? 남행증. B1이 부족하면 뭐라고요? 각기병.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뭐야? 괴혈병. 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뭐라고? 부르병. 가장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뭐한다?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시자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한다? 체내를 흡수해서 뭐 해야 된다? 이화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소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영양소들이 뭐가 된다고요? 소화작용을 먹는단 말이야. 소화의 정의가 의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 분자를 뭐로 바꾸는 거야? 몸에 흡수로서 있는 저분자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소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화에는 우리가 크게 바로 두 개로 나누자. 무슨 소화? 기계적 소화다.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로 구분합니다.
기계적소와 화학적소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기계적소의 대표 중에 뭐죠? 씹는 운동, 꼼출 운동, 그리고 혼합 운동. 야 거기 없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정리하는 거야 시켜.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글이 선생님 여기 있어. 자, 씹는 운동이다. 거기다 저작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씹는 운동이다. 뭐라고? 이빨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음식을 잘게 부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꼼출 운동이라고 합니다. 꼼출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뭐 했다? 우리가 연동 운동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소화기관에 의해서 음식을 뭐 하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식도, 식도에서 위에서 소장을 뭐야? 쭉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혼합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하면 음식물과 물을 소화, 효소를 뭐 하는 겁니다. 혼합하는 소리. 그리고 거기에 딱 하나. 뭐야? 쓸개집의 무슨 운동? 쓸개집이 하는 유화작용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다? 기계적 소화에 속한다. 그러면 나머지 얘는 기계적 소화라고 하는 저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로 연결되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를 뭐 하는 거야? 크랙이에요, 크랙. 떨어주는 거야. 작은 문제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화학적 수화는 뭐가 관여합니까? 효소가 관여하죠. 효소가 관여해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뭐 하는 거야? 분해를 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화학적 수화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에서 뭡니까? 엿당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위에서는 뭐만? 단백질만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위가 있어요. 위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뭐다? 식이지장 그리고 소장이 있는데 위에서는 뭐만 분해가 된다? 단백질만 분해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리고 위액의 구성물이 뭐라고요? 위액의 구성물이 HCl이다. 그래서 염산의 작용이 뭐 한다고요? 찰균, 소독, 그리고 펩시노젠을 뭐로? 펩신으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2장으로 넘으면서 뭐예요? 이자. 얘가 이자야. 이자라는 게 뭐라고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다 분비하는 기관이다. 소화기관. 그리고 쓸개즙은 어디서?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쓸개에 저장을 했다가 이 쓸개로부터 뭐합니다? 분비관을 통해서 이자에 뭐한다? 쓸개즙을 같이 분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자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실제 3대 영양소를 다 분해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서? 소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장샘도 있죠. 장샘에서는 뭐 분비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 지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에서만 보다 라이페이스라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그럼 말테이즈, 그다음에 뭐야? 펩티디아제 이런 것들이 장샘효소로 뭐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분해가 된 물질을 소장의 뭐에 융털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융털록이 안쪽에 보면 뭐가 있죠? 이 안쪽에 보면 암죽관이라는 게 있죠. 그 암죽관과 뿔을 싸고 있는 뭐라고? 모세혈관들이 있다. 모세혈관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용성 양분이라고 하죠.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양분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수용성 양분이 뭐게라고 하면 포도당과 아미노산하고 바이타민보다 B군과 C군 얘네들은 전부 널 통해서 포장의 잉톨독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저장하고 다시 어디로 심장으로 건너는 거죠. 그런데 수용성 양분이 아니라 지용성 양분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용성 양분이라고 하는 거, 지질, 그 다음에 뭐냐, 바이타민, ADK. 얘를 우리가 지용성 양분이라고 얘기하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특히나 여러분 질 중에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글리세롤하고 여러분 뭐예요? 모노글리세롤이죠. 지방산 3개가 다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산 하나는 붙어 있고요. 이렇게 지방산 2개가 여러분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통과되고 나면 다시 암주간에다가 뭐한다? 들어가자마자 소장맥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다리쪽에 떨어져서 들어가서 뭐한다? 바로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모노글리세리드다.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2개로 나뉘었다가 들어가자마자 다시 결합을 해갖고 암주간으로 뭐한다? 중성지방 그 자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주관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림프관, 그다음에 가슴 림프가 되거든요. 심장에서 만난다니까. 그지?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은 어디를 통해서? 순환기를 통해서 어디에서 만난다? 심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야? 소화요. 오케이? 자, 그 얘기를 어떻게 요따로 쭉 써놨단 말이야. 자, 영양소에서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한 소자, 뭐라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호흡기질이다. 물론 호흡기질로 사용할 때, 그, 효율이 가장 높은 게 누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효율이 가장 높아요. 자,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소화는 결국에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세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분자라고 뭐냐? 분해돼서 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 뭐한다? 소화를 시킨다. 그럼 소화의 작용에는 뭐가 있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주요영양소와 부요영양소. 그래서 3대 영양소의 소화 산물 그러면 무엇입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 같은 무슨 류? 단당류. 물론 이렇게 6탄당 탄소가 6개 이상도 있습니다만 탄소계가 5개 이상도 있죠. 디옥시리보스나 리보스도 뭐한다? 방해시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뭐로? 아미노산.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은 뭐가 됩니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롤입니다. 말씀드렸어요. 모노글리세롤은 글리세롤에 지방산 하나가 붙어있는 그리고 지방산 2개의 분자를 뭐한다?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영양소의 흡수비 눈반응력, 결국에는 소장 내벽이 어디에서?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움직이는 건 무슨 양분? 소용성 양분이죠. 그죠? 그리고 암주관을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 지용성 양분인데 여기에서 무성 당할 수 있다. 그냥 바이타민 B군과 C군하고 ADK는 정확히 뭐야? 암기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순환계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온몸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소화할 때,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호흡계라고 얘기합니다. 호흡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호흡은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뭐다? 세포 호흡 관계에 대한 거를 제껴놓고요. 여기서 호흡은 뭐다? 기체 교환에 대한입니다. 기체 교환. 그래서 기체 교환인데 그 기체 교환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한다면 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부분 압력 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흡계에서 얘기하는 보통의 여러분들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호흡과 외호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호흡과 외호흡.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동맥. 얘를 정맥. 여기가 어깨에 폐. 그래서 여기를 모세혈관이라고 그러죠. 폐부에 있는 모세혈관과 대기 사이. 그리고 여기를 조직세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도 모세혈관. 그래서 우리가 대기하고
세포의 모세혈관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얘기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대기 중에서의 산소의 분압과 세포의 모세혈관의 분압을 따지면 O2의 분압은 대기가 더 높아서 어디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 CO2의 분압은 누가 더 높다?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모세혈관이 더 높아서 대기로 확산. 그래서 동맥을 통해서 그 O2하고 영양분들 누구한테? 조직세포에 공급을 해준단 말이야. O2와 영양분을. 그리고 이 조직세포에서는 뭐가 됩니까? 세포를 통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CO2하고 노폐물들을 누구한테? 모세혈관한테 전달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한다? 빛의 교환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자, 폐는 뭐가 없다? 근육이 없다. 근육을 갖고 있질 않다. 그래서 스스로 뭐한다?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늑골과 갈비뼈죠. 갈비뼈하고 그 다음에 생경막이라고 하는데 이 생경막을 이제는 뭐라고 한다? 가로막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들의 상대 운동을 통해서 뭐합니까? 늑골과 생경막의 상대 운동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흉강의 뭐예요? 흉강의 부피와 압력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숨하고 날숨에 대한 얘기. 그래서 들이마시는 숨하고 내쉬는 숨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보면 들숨은 뭐가 된다? 들이마시는 숨이니까 늑골은 뭐야? 위로. 가로막은 어디로? 아래로. 흉광의 부피가 뭐한다? 커져. 그래서 압력이 감소해서 대기가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날숨일 때는 늑골은 하강, 생경막은 위로. 그래서 뭐가 된다? 흉강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커지니까 안에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정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호흡기에서. 그지? 2학년이니까 지금 3학년한테 이거 얘기할 때 뭐한다? 그냥 그림 그려놓고 끝납니다.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땡! 그러고 끝난단 말이야. 근데 2학년은 뭐한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내신에서. 내신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기에서는 분압차량 확산이다. 확산이라고 하는 건 뭐 한다고요? 에너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오늘도 화학 시간에 졸고 있으면 죽는다, 너. 아니, 이게 이상해. 어? 5시간만 되면, 그지? 됐니, 기현이? 오케이.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호흡계예요, 호흡계. 그래서 호흡계는 코, 기관지 폐. 근데 폐는 작은 주머니 모양의 뭐에 있다? 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는 건 뭐하기 위하다? 접촉 면적을 넓히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폐포를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은 간신히 뭐예요? 적혈관 하나가 통상거리로 지나갈 정도로 되게 얇다. 그리고 세포는 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빛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순환계입니다. 우리가 순환계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순환계라고 얘기하는데 순환계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심장과 혈관 맞죠? 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순환계라고 한다. 그래서 빛의 산소하고 뭐를 운반한다? 영양분이나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계인데 그 순환계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심장. 그죠? 우리가 심장을 나눠봤을 때 여기를 뭐라고요? 우심실 위에가 심실입니다. 심장이지. 자, 위에가 심방 아래쪽이 뭐다? 심실 우심실 그리고 좌심방 그리고 좌심실. 그래서 심방과 심실을 구분하면 심방은 뭐 하는 거예요? 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우심방으로 뭐가 됩니까? 혈액이
들어옵니다. 우심방으로. 그지? 혈액에 들어온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정맥을 하고 얘기합니다. 응? 얘를 대정맥이다. 그리고 우심방에서 여기에 우심실에서 빠져나가서요. 빠져나가서 어디로? 폐로 가서 폐에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얘를 폐동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할 게 있죠. 신장에서 나가는 거 우리가 폐관을 뭐라고 한다?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맥혈이에요. 예, 항상 이게 나온다. 그래서 폐동맥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정맥혈이. 그리고 폐에서 다시 들어오는 혈관을 뭐라고 한다? 폐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폐정맥에는 뭐가 흐른다? 동맥혈이 흐른다. 사람의 몸에서 유일하게 정맥혈과 동맥혈이 바뀌는 것이 어디다? 여기야. 보통의 동맥에는 동맥혈, 정맥에는 정맥혈인데 그래서 이렇게 간 혈액은 우심방에서도 우심실로 그리고 우심실에서 그래서 우심실에서 폐동맥에서 좌심방으로 오는 게 뭐다? 소순환이다. 혹은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좌심실로 내려왔다가 어디로 됩니까? 여기에 좌심실에서 뭐야? 대동맥. 그죠?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온몸을 휘젓고 온몸을 휘젓고 가서 다시 대동맥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 그가 체순환이다.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심장에는요, 심장에서는 이런 거죠. 뭐냐? 야,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 판막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2000판과 무슨 판? 3000판? 3000판이야, 3000판이야. 1000판이겠지? 그리고 반월판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막은 뭐 한다? 영리방입니다.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심방과 심실 사이에 뭐예요? 2000판이 있고요. 좌심방과 좌심 사이에 3000판이 있다는데. 그래서 얘는 자동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공광결절, 프로테인 섬유, 방수결절에 갖고 심방의 수축, 심실의 수축. 기억나나? 거기서 배웠던 거. 이미 헐떡 보여주기. 그래서 심방하고 심실 사이 있고요. 그리고 심실하고 어디 사이에? 동맥 사이에 누가 있다? 판막이 존재합니다. 그때 우리가 방울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000판하고 3000판이 뭐가 됩니까? 닫히는 소리가 뭐예요? 너 심장 소리 들려? 엄마의 심장 소리 들리는데? 이게 콩닥콩닥 거리는 거야? 판막이 닫히는 소리예요. 판막이.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여기 폐를 통해서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요.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맥혈과 동맥혈 두 개 구성합니다. 자,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한다면 다른 것보다 산소가 많은 혈액이에요. 많은 혈액. 그래서 산소가 많은 혈액이어서 무슨 색으로 봅니다? 성은색을 씁니다. 밝은 색깔이죠. 밝은 붉은색.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정맥혈은요, 산소가 부족합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무슨 색? 암적색을 씁니다. 이렇게. 동맥혈과 정맥혈의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을 해둘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또 하나 기억을 해둘 게 뭐더라? 우리가 보통 동맥인 경우에 얘는 뭐라고요? 얘는 외곽이 있다고 하죠.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최고 혈압과 최저혈압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80mmH에서 120mmH보다 정상적인 혈압이다.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두껍다. 동맥을 들이키는 혈관이 두껍고 뭐가 있다고요? 탄력성이 있다.
라는 특성. 그 다음이 정맥은 뭐라고요? 정맥은 다시 돌아가는, 신장으로 돌아가는 혈관을 우리가 정맥이라고 하는데, 정맥은 뭐예요? 마이너스 음압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맥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판막이 있어서 뭐한다? 혈액의 연구를 방지한다. 그래서 정맥은 뭘 통해서? 그 혈관에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의 운동에 의해서 뭐한다? 혈액을 이동시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맥은 음압이고요. 혈액의 저장소가 뭐가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정맥입니다. 온몸의 혈액의 저장소 역할을 하는 게 있다? 정맥이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하면 감면적이 뭐하다? 가장 커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은 한 겹에 뭐로 돼 있다? 세포막으로 돼 있다. 그래서 물질교환을 뭐하게? 이렇게 해준다. 편하게. 여기까지가 뭐야? 순환계에 대한 얘기입니다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이라고 한다. 한 겹에 뭐다? 세포막? 그냥?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떠있는데? 재원 안녕? 자, 그렇게 넘어가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폐순환, 소순환, 체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순환계를 통한 물질 운반에 대한 얘기는 산소하고 뭐다? 영양소를 운반하거나 공급한다. 주로 뭐가? 동맥이. 그 다음에 불체를 세우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뭐한다?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뭐죠?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한 얘기는 잠깐 자, 배설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노폐물의 생성인데요. 이 노폐물은 뭐에서 세포의 결과 생긴 물질을 뭐라고? 노폐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혈액으로 운반이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말끔과 오줌을 통해서 운반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인데 문제는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의 공통도로 CHO라는 것을 공통도로 갖고 있다. 그래서 세포를 통해서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목적이 공통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주로 뭐에서? 폐를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뭐다? 폐에서 날숨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하도 마스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콩팥에다 걸려서 뭐한다?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나 혹은 땀을 통해서 뭐한다?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땀샘을 통해서. 그런데 단백질의 구성 성분에 뭐가 있다? 질소가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뭐다?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암모니아가 독성 물질이다. 그래서 몸에서 이 암모니아를 그대로 뭐한다? 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간입니다. 간에서 요소로 전환을 하는데 그 간에서 기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오르니틴이라고 합니다. 오르니틴이에요. 그래서 오르니틴이 시트룰린이 알기닌 내가 뭐한다? 그 요소를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시켜서 NH2CO라고 하는 뭐로 요소로 전환을 시킨다. 그런데 이 암모니아를 단백질의 분해 산물인 암모니아를 배설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어류나 수중생물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은 보다 암모니아 형태를 그대로 배설을 합니다. 왜? 주위에 물이 많다 보니까 그 물에 뭐한다? 바로 용해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조류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들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날라야 되니까.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얘는 무슨 형태로? 요선의 형태로 배설을 하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형태로? 요소의 형태로. 그래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암모니아의 뭐야? 배출 방법이 좀 다르다. 배출 방법이 좀 다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간에서 요소를 합성하는 것도 뭐다?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동화작용. 통해서 요소를 만들어서 콩팥으로 뭐한다? 분해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탄수화물하고 지방, 단백질을 뭐다? 주 영양소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얘네들 주 영양소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뭐다? 호흡 기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 기질이 꼭 탄수화물만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방과 단백질도 뭐다? 호흡 기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고 넘어가면요. 이 배설계에서 우리가 암모니아의 생성과 제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하고 갑시다. 자, 배설계라고 하는 콩팥입니다. 콩팥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콩팥 동맥에서요, 사구체, 그리고 고문주머니, 그죠? 그래서 사구체와 고문주머니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피기 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갈 때는 뭐가 된다? 다시 우리 돋보여줍시다. 이렇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콩팥 동맥이다. 심장으로부터 콩팥으로 오는 혈관을 우리가 콩팥 동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모세혈관이 있을 거예요. 모세혈관.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합니다. 콩팥 정맥. 자, 그래서 여기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요? 사구체다. 그리고 얘를 고문주머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걸 여기를 뭐라고 한다? 세뇨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뇨관. 가늘 색자의 모든 요체.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구체로부터 고무원 주머니의 물질의 이동에 대한 얘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과. 그래서 자, 첫 번째 여과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체크합시다. 우리가 여과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얘는 농도차가 아니죠. 혈압차의 확산에 의해서 뭐한다? 물질 이동이 나타납니다. 혈압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산이다. 혈압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산을 통해서 뭐한다? 물질 이동이 생기는데 여과가 가능한 것들의 입자가 뭐한 거예요? 작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이나 혹은 아미노산이나 무기염이나 물이나 혹은 요소 이런 것들이 뭐한다? 여과가 가능한 물질이다. 그런데 여과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 여과가 되지 않는 것들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단백질이라든가 혹은 지질 혹은 뭐 혈구, 적혈구나 백혈구 이건 뭐한다? 세포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한다? 여과가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단백질이 여과가 돼서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여과가 돼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되면 단백뇨라고 하는 거다. 병을 얻게 됩니다.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과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요 세뇨관입니다. 세뇨관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예요? 모세혈관 사이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을 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흡수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세뇨관으로 다시 얘를 우리가 뭐야? 분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흡수에서는요, 뭐에 따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흡수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 원리에서 흡수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능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능동성이라고 하는 ATP를 사용해서 보통의 경우에 저농도에서 고농도를 뭐한다? 물질을 이동시킬 뜻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융털돌기에서 소장의 벽 안쪽으로 끌어당길 때도 뭐한다? AT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에너지 사용할 때 코어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다? 1일 대제당 안에 포함을 시켜요. 1일 대제당 안에. 그래서 능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얘는 100% 뭐 해야 돼요? 재흡수가 돼야 됩니다. 흡수가. 얘네들은 100% 흡수를 시킨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삼투현상이죠. 삼투현상을 이용해서 재흡수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약 91%에서 약 96% 정도 거의 대부분이 뭐가 된다?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위 세뇨관, 원위 세뇨관 얘기하는데 세뇨관을 통해서 쭉 갈수록 물이 흡수가 돼버리니까 요소의 농도는 계속 뭐한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농도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확산을 통해서 누구한다? 흡수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소죠, 요소. 이걸 흡수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분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분비는 말 그대로 100% 능동 수동을 통해서 뭐한다? 빠져나갑니다. 그랬을 때 이 분비가 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를 크레아틴이라고 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근수축에서 배우시면 근수축을 일으키는데 제일 처음엔 ATP를 사용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한다? 딱 5분입니다. 5분 동안만 ATP, 저장된 ATP를 사용할 수 있고 그때 크레아틴 인산이 뭐한다? ATP를 만드는데 공급을 한다, 인산을. 그래서 그 분해된 물질,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뭐야? 노폐물이 되면서 뭘 통해서? 분비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구별합시다. 우리가 사구체와 고문종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얘를 말피기 소체라고 얘기합니다. 말피기 소체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구체와 고문주머니와 이거를 세뇨관을 합치면 뭐라고요? 콩팥의 기본 반응이 누가? 넵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콩팥에서의 뭐다? 우리가 배설계에 통하는 콩팥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과가 되는 양이 누구다?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여과가 되는데 그럼 모세혈관에는 여기에 있는 모세혈관에는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없다?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뭐가 있을 거야? 조직세포들이 있을 테니까 그 조직세포에다가 뭐야?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놈이 능동성을 따라 100% 뭐한다?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포도당에 뭐야? 혈당량과 여과량 재흡수량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 설명을 하고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그래프를 설명하는 이유가 뒤에 뭐에 대한 얘기, 당뇨병에 대한 얘기를 진단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X축이 뭐예요? 혈당량입니다. 혈액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혈당량이라고 한다. 오른쪽으로 갈 때 뭐한다? 증가하겠죠? 그러면 왼쪽은 뭐다? 뭐 속도다? 혹은 양이다. 그지? 속도다 혹은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혈당량이 증가할수록 뭐가 됩니까? 여과양 혹은 여과 속도를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여과된 양을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초기에 혈당량이 어느 정도 낮을 때까지는 100%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생겨요. 어느 이상 가면 뭐한다? 흡수량, 우리가 제흡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과된 양을 제흡수되는데, 제흡수량에는 한계가 벌어진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과량이 모해가 되면 같아졌다가 많아지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뭐한다? 당뇨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서 뭐가 검사가 된다? 포도당이 검출이 되면 담력병으로 뭐한다? 우리가 병명을 진단하는 거죠. 담력병 진단할 이때부터 뭐야? 담력병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거기까지 알아주시면 배설계에 대한 얘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섭렵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라고 콩즙으로 요즘 속에 요소 분해요. 자, 오줌 안에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콩즙이라고 하는데 콩즙 안에는 뭐 있다? 요소의 분해 요소인 유레이스라는 요소가 있다. 유레이스는 요소를 뭐한다?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콩즙에 들어있습니다. 자,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하는지, 과연 오줌 속에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증류수는 뭐예요? A 증류수는 대조물이겠네요. 그래서 BTB 용액을 넣습니다. BTB 용액. 그래서 BTB 용액을 넣어놓으면 일단은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뭐다? 얘는 염기성이라고 보는 거니까 염기성이다. 그래서 증류수라고 하는 색깔이 여러분 누초펌 거 아시죠? BT 용액의 산에서의 색깔, 그 다음에 산중염에서의 색깔보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노란색, 염기에서 눈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에서 파란색,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에 A라는 대조군을 통해서 중성 상태의 증류수라고 하고 초록색이 뭐다? 중성이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B의 요소인데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뭐예요? 얘도 초록색을 띠네요. C도 오줌만 들어있네요. 초록색을 띱니다. 중성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뒤에는 증류수하고 콩즙을 넣더니 무색으로 변해요. 노란색으로 변화됩니다. 콩즙이라고 하는 게 뭐한다? 산성을 띠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콩즙이 산성을 띈다. 그런데 요소 용액하고 콩즙을 넣었더니 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콩즙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니까 콩즙을 통해서 둘 다 푸른색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요소 용액도 노란색, 푸른색, 오줌도 푸른색이 나타난 것으로 봐서 결국에는 요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요소가 들어있고 그게 분해가 되면 뭐가 된다? 암모니아가 생성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됐나?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보세요. BTB 용액은 산성일 때 무슨 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콩즙에 있는 효소 유레이스는 요소를 분해하려고 한다.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래서 요소가 포함되어 넣으면 암모니아는 푸른색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E와 F, 즉 요소 용액과 오줌 속에서 뭐한다? 암모니아가 형성되니까,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니까 푸른색을 띠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러분이 2학년이 아니고 이제 3학년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답을 딱 15분 했습니다. 왜? 여기서는 딱 1, 2, 3번 중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과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2학년 내신대비라고 때문에 제가 지금 과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관계의 통합제가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나머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화계와 순환계, 호흡계와 순환계, 배설계와 순환계 각 기관이 뭐 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뭐 하는데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캡처해 공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녹태물을 몸 밖으로 뭐한다? 배출을 함으로 해서 생명활동이 뭐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통합적 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 보시면 이 그림만 나옵니다. 이 그림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얘는 우리가 시험에 100%다. 그래서 누가 수학계고, 누가 순환계고, 누가 호흡계고, 누가 주세포인지를 그리고 배설계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동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지,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순환계입니다. 이동성을 파는 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순환계를 통해서. 그래서 호흡계는요, 산소 공급, 그리고 수화계는 영양소하고 물을 공급해주는 역할.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노폐물을 뭐한다? 주기세포에 공급해주면 여기에서 뭐 일어납니까? 세포 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CO2하고 노폐물이 가는데 이 CO2는 뭘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밖으로 빼내고요. 이 노폐물과 물들을 뭘 통해서? 배설기를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뭐한다? 문 밖으로 배출을 한다. 아마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예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문제 높겠죠. 그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과 에너지 균형입니다. 우리가 대사성 질환은 뭘 얘기한다? 물질 대사의 장애에 발생하는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대사성 질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사성 질환은요, 뭐예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그래서 이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나누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아당뇨다. 그래서 소아당뇨여서 당뇨병을 얘기한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모의 자체, 세포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작의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하면 2형 당뇨병 보통 성인 당뇨병이라고 해야죠. 성인 당뇨병이다. 성인 당뇨병이어서 아까 얘기한 콩팥의 기능에 저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 그게 표적기관에서 뭐한다? 얘를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체에 문제가 생긴다. 뭘 통해서? 노화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2형 당뇨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수용체가 원래 간에 가서 혹은 인슐린이 어디에 가서 혈액을 통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들을 포도당들을 조직세포로 밀어내야 되는데 그 조직세포를 밀어내는 작용을 못한다거나 그 조직세포들에서 뭐한다? 수용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가 뭐한다? 얘기가 되는데 얘는 당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합병증 때문에 뭐한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케이? 다음 고혈압이네요. 혈압이 정상 혈압에 대한 얘기 기억하셔야 합니다. 혈압이 정상이라는 얘기는 80에서 얼마다? 120mm다.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120이라고 하고요. 이완기 혈압을 얼마야? 80이 정상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만성질환,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고혈압은 뭐한다? 문제가 생기겠고요. 다음 세 번째가 우리가 고지혈증이다. 그래 여기에서 혈액 속에 뭐예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인데 그 중성지방에서 뭐예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무슨 역할을 한다? 혈관 청소제 역할을 합니다. 배가 가면서 퉁퉁퉁퉁 부딪히면서 벽에 있는 뭐야? 지방 성분들 끌고 가요. 근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뭐한다? 얘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 그래서 혈관 내벽에 쌓이면 동맥의 뭐가? 혈력이 떨어지고요. 혈관의 질이 좁아지어서 동맥경화나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거 뭐라고? 고지혈증이다. 그래서 대사 증후군은요, 결국에는 뭐한다?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냐? 높은 혈압, 높은 혈당, 그리고 비만에 이상주의 혈증까지 같이 나타나는 거 뭐라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대사증후군의 예방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건 혈액 속에 뭐예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있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혈관벽에 쌓여서 뭐예요?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흡이 멈추거나 얘가 뭐한다? 터지죠. 그죠? 터지면 뭐가 된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대사증후군 생활 습관 혹은 유전이라든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라고 하면 에너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얘기죠. 에너지 균형. 그래서 에너지 균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하면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만큼을 뭐예요? 용심을 통해서 흡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체온 조절, 심장박동, 혈액순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보다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대사량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보면요. 성인 남성의 필요한 기초대사량을 이 남성이 60kg이라고 가져온다면 그 기초대사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초대사량을 뭐라고 표현하면 1kcal에 kg per hour입니다. 즉 1kg에 1시간에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에 1시간당의 열량이 1kcal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의 일일 기초 대사량을 계산할 때 일일 기초 대사량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 사람의 질량 60kg과 24시간과 여기에 필요합니다. 1kcal per kg/h라고 하는 값을 부피로 약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440kcal가 뭐하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일일 기초 대사량이 나오는데 이 일일 기초 대사량은 뭐에 따라서 사람의 뭐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과 아이를 비교하면 어른보다 아이의 뭐다? 기초대사량이 높다. 왜? 아이는 생장에 필요한 것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보통 남자하고 여자, 남성과 여성을 비교를 해보면 남성의 보다 기초대사량이 여성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몸집이 큰 사람하고 몸집이 작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몸집이 큰 사람보다 기초대사량이 작은 사람보다 더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체크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면 소모되는 에너지 양을 뭐라고 한다? 활동대사량이라고 한다. 활동대사량. 제가 활동대사량이 가장 큰 게 뭐라고요? 계단오르기입니다. 계단오르기. 그래서 계단오르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뭐야? 수영. 그지? 오래 달리기, 이런 달리기,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활동대사량이 우리가 그 뭐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구분을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계단 오르기에 필요한 활동대사량도 마찬가지 물어보게 된다. 예를 들어서 4kcal per kg/h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물어보게 된다. 1시간당 1kg당 필요한 열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를 6시간을 했다. 김종국이야? 네? 김종국이는 6시간 올라갈 수 있어, 시키는. 얘네 알아? 63빌딩 그 올라가는 거, 대회하는 거? 대회 1층부터 63층까지 시간 재갖고 모든 사람이 다 뛰어갈 수 없으니까 2명씩 출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밑에서 카운트, 스타트, 도착. 그래서 시간이 가장 짧은 사람한테 뭐야? 포상을 하는데 나 같은 중간에 가다가 죽어버릴 것 같아. 어? 야, 그 느낌 알지 않냐? 허벅지가 막 땡기고 오, 의외로 운동 많이 해봤나 보다. 허벅지 막 땡기고, 그지?
이 아파 죽겠는데 올라가야 되겠고, 나중에는 뭔가 내려올 때 뭐가 됩니까? 이러고 내려오고. 아, 이렇게 뭐, 올리건을 해봤어야 되는데, 올리건을 해봤냐? 넌 군대 가면 할 거야. 어머, 기한이, 그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 군대 가려면. 우와, 그게 검신 될 거 아니야. 어? 너는 고무신. 어? 공신 그래갔더냐?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요. 보고 싶어요. 아이, 됐구나. 자, 그래서 이 활동대사량까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일일대사량인데, 일일대사량은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일일대사량. 하루에 필요한 총 대사량을 얘기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초대사량이 들어가고요. 각각의 활동대사량을 뭐한다? 다 더하셔야 합니다. 활동대사량. 거기에다 뭐야? 여기죠. 음식물의 소화업에 필요한 에너지. 얘도 포함이 돼야 돼요. 이제는 음식물의 소화업에 필요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동성. 거기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일일 대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대사량은 성별, 남성이나 여성이나 나이, 체질, 그리고 활동의 종류에 따른 것과 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처치량과 소비량의 균형에 대한 얘기는 저기 무슨 얘기예요? 그걸 다 고려했을 때 에너지 소비량이 있는데 그만큼을 섭취를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에너지 균형 상태라고 한다. 섭취한 만큼 소비를 하니까. 그런데 에너지 과잉 상태는 섭취량이 많을 때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 나타난다? 비만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한다? 대사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사 증후군이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반대로요. 오히려 뭐가 더 많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된 뭐예요? 영양 결핍이라든가, 그지? 영양 결핍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야? 조심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일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쌀, 밥, 무사, 탄수화물, 된장국 얘기가 나오는데, 와우. 여기서 필요한 에너지, 섭취량을 합해서 계산한대요. 근데 합해서 계산하는데 뭐야?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얘기를, 얘 합계가 뭐예요? 칼로리로 나오는 거야, 이게? 칼로리를 계산했네요. 에너지 섭취량 킬로칼로리로 줬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과자에도 뭐가 나옵니까? 킬로칼로리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아침에 610, 점심 때 얼마? 1170, 저녁 때 920kcal 흡수했네요. 그래서 흡수한 열량이 얼마다? 총 2700kcal이고요. 소비량을 따지면 어떻게 쓰라고요? 소비량을 따지면 60kg이 철수라고 그랬으니까 왜 또 철수인데? 응? 왜 철수인데? 씨. 선생님 동생 이름이 철수. 무의식을 먼저 갔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사람 훅 찍어가니까. 앞으로 철수라고 하지 말고 뭐야? 이름 바꿔. 자, 그래서 잠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kcal가 필요하고요. 그럼 몇 시간을 잤니? 라고 하는 거지. 잠자기가 7시간이랍니다. 그럼 잠자기에 필요한 열량 따로 계산. 식사하는데 필요한 열량, 걷기에 필요한 열량, 공부하기에 필요한 열량, 축구에 필요한 열량, TV 시청에 필요한 열량, 청소, 기타 활동에 필요한 열량들을 뭐한다? 다 계산한 게 뭐라고요? 활동대사량입니다. 활동대사량. 물론 그 활동대사량은 얼마예요? 기초대사량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초대사량 얘기는 안 나와 있네. 그냥 활동대사량 다 했더니 얼마더라? 2710이더라. 그래서 소비량이란 에너지 균형을 뭐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을 쓰고요. 열량 계산하셔야 되고 기초대사량 계산하셔도 활동대사량 다 계산해갖고 뭐한다?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디에 2점 수능 테스트 뒤에 3점 테스트까지가 뭐다? 숙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한이네 학교 시험범위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간 진도까지가 시험범위고요.